아플 때 사음침 자석 이렇게 태백과 태연혈에는 N극면을 부착하고 소부와 어제혈에는 S극면을 부착하는데 오늘 처음 혈자리 보시는 분들 한 번 보시고 몰라요. 되풀이 보세요. 그러면 폐승격은 소부와 어제에는 N극면을 부착합니다. 그리고 음곡과 척택혈에는 S극면을 부착해요. 그런데 초심자님들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음침법은 공식적인 요법이 24개가 있어요. 12개의 경맥에 정격이라는 요법이 있고 그리고 승격이라는 또 12개의 요법이 있어요. 합쳐서 24개. 그런데 초심자님들 승격 경혈을 완전히 외우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폐정격, 태백과 태연의 N극면, 소부와 어제 S극면을 부착하는 것을 뒤집으세요. 뒤집으시라고. 소부와 어제혈에는 N극면, 태백과 태연혈은 S극면을 부착하면 그것이 승격이에요. 네 맘대로? 그게 아니고요. 여기 삼두인 침구 요결에 보면 삼두인께서는 때때로 승격 변형요법으로 정격을 뒤집어서 구사하신 경우가 많아요. 임상 경험례가 많이 제시되어 있어요. 우리의 위대하신 스승 삼두인께서 쓰셨던 요법이니까 삼두인을 믿고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완전히 숙달되기 전까지는 승격은 12경맥의 정격을 뒤집어서 놓는다. 소부와 어제 N극면, 태백태연 S극면. 그렇더라도 일단 음곡과 척택혈은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셔야 돼요. 소부와 어제혈, 태백과 태연혈 취혈법은 우리가 이미 토론했으니까 음곡과 척택혈 어느 위치에서 취혈하는지 보십시다. 음곡과 척택혈, 우리나라에는 제야침쟁이들 중에 자타가 공인하는 침고수님들이 많으셔요. 침고수님들은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봐주세요. 우리나라의 제야 침쟁이들 중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침고수님들이 많고 그리고 제도권에도 침고수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도권 침고수님들 그리고 제야 침쟁이 중에 침고수님들 각각 10분씩 선발해서 20명에게 족고름풍 간목경의 수요일인 곡천혈과 족소음구나 신수경의 음곡혈을 취혈해 보세요 하면 20명 중에 최소한 70% 이상이 다른 혈점을 찍는다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해부학적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 못한 탓이에요. WHO의 공식적인 경혈 표기도 한국한의학융합연구정보센터에서 소개한 음곡혈과 곡천혈의 정확한 해부학적 구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곡천혈, 무릎 안쪽면 오금주름의 안쪽 끝에 해당되며 무릎을 굽혔을 때 다리 오금주름 안쪽 끝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반힘줄 모양근 힘줄과 반막 모양근 힘줄의 안쪽 오목한 곳에서 취혈함. 음곡혈 부위, 무릎 뒤 안쪽면 오금주름 위로서 반힘줄 모양근 힘줄과 반막 모양근 힘줄 사이에서 취혈한다. 초심자님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Follow me please.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어떤 분들, 해부학적 구조까지 알아야 경혈을 취혈할 수 있다고? 뼈주사라는 게 있죠. 뼈주사라는 게 뭐냐면 관절염, 관절 통증이 있을 때 통증 클리닉에서 자주 시행하는 치료법인데요. 뼈주사라는 게 대부분 스테로이드, 마취약 그리고 강력한 진통제 3개를 믹스해서 뼈 사이사이에 주사를 놓는 걸 뼈주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그 주사 위치를 트리거 포인트라고 말해요. 무릎에 지금 뼈주사를 놓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관절과 관절 사이 활액낭 정중앙에다가 찌르는 거거든요. 대충 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뼈주사를 맞았는데 어느 통증 클리닉에서 맞으면 최소한 3개월은 안 아파.
이게 3개월 정도는 가거든요. 그런데요, 다른 통증 클리닉에 가니까 안에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것은 그 안에 내용물의 차이는 별거 아니고요.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고요. 거의 비슷해요. 문제는 그 주사를 놓는 스킬에 달려 있어요. 스킬. 즉, 유능한 닥터는 관절과 관절 사이 그 좁은 공간에 정확하게 주사약을 찔러 넣습니다. 그런데 비숙달된 분들은 그곳에서 약간 비껴간 곳에다가 찌르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적게 나타나요. 마찬가지로 혈자리도 정확한 트리거 포인트에 바늘을 꽂거나 자석을 붙여야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혈자리를 아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 배울 때부터 제대로 배우시는 겁니다. 그러셔야 돼요. 처음 배울 때부터 확실하게 배워야 유능한 패밀리 주치의가 될 수 있다고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그러면 쉬워요. 바늘을 곡천혈에 찌르고 바늘을 음곡혈에 찌르는데 정확한 혈점에 찍어야 된다. 자석 부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사암침자요법 1권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책이 없는 분들도 정확한 혈자리를 알아야 되겠다 해서 급히 제작한 영상이에요. 책이 없어도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 해부학적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 잘 주목해 주세요. 곡천혈은 반힘줄 모양근 힘줄, 영문 표기로는 세미텐디노서스 텐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반막 모양근 힘줄은 영문 표기로 세미 멤브레노서스 텐던이라고 합니다. 그림 잘 봐주세요. 여기를 봐주시는 거예요. 자,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두 개의 힘줄인데 여기를 주목해 주시는 거예요. 뚫어져라 쳐다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시작합니다. 반막 모양건 힘줄이에요. 이 힘줄이. 이 부분 주목해서 봐주세요. 네, 이 부분의 힘줄이 반힘줄 모양건 힘줄, 세미 멤브레노서스, 세미 텐디노서스 텐돈. 확실한 해부학적 구조. 여러분, 햄스트링이라는 근육, 햄스트링은 여러 개의 근육과 힘줄이 군집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곳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힘줄이 세미 멤브레노서스 텐돈 그리고 세미 텐디노서스 텐돈이에요. 주목해서 봐주세요. 네, 반막 모양건 힘줄이에요. 역시 주목해서 뚫어져라! 여기를 쳐다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집중해서. 반힘줄 모양건 힘줄이에요. 음곡혈은 이 사이에서 추혈한다. 그래도 어려워. 왜 아니겠습니까? 혈자리 제대로 이해하는 데만 최소한 3, 4년 내지 5년 걸려요. 그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걸 이해하시겠어요?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Follow me please. 저만 따라오세요. 정확한 혈점을 찾아야, 트리거 포인트를 찾아야 효과가 증대된다.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KI10 음곡. 부위는 무릎 뒤 안쪽 면 오금주름 위로서 반힘줄 모양근 힘줄과 반막 모양근 힘줄의 사이에서 치유를 합니다. 자침을 할 때는
0.5에서 1촌 직자를 합니다. LR8 곡천. V는 무릎의 안쪽 면, 오금주름이 안쪽 끝에 해당이 되며 무릎을 굽혔을 때 다리 오금주름 안쪽 끝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반 힘줄 모양근 힘줄과 반박 모양근 힘줄의 안쪽 어묵하는 곳에 취연합니다. 자칭을 할 때는 0.3에서 0.8촌 직자를 합니다. 아니, 동영상이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러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반막 모양근 힘줄, 반힘줄 모양근 힘줄, 그 사이에서 음곡혈.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족태양 한서 방광수경의 토혈인 위중혈초와 조금 비슷한 것 같아. 이것은 카메라 워크 때문에 그래요. 카메라가 위에서 이렇게 찍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측면에서 찍으니까 거의 위중혈초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반막 모양근 힘줄, 반힘줄 모양근 힘줄 안쪽 끝에서 취혈한다. 그 설명이 오히려 헛갈리실 거예요.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방송 보시는 환경에서 의자를 찾을 수 있으면 의자를 빨리 찾아오세요. 의자 찾아오세요. 네, 저는 이 나무 의자에다가 발을 올리겠습니다. 자, 의자 각각 준비하신 의자에 오른발을 올려놓으세요. 오른발을. 그리고 이 그림을 보세요. 배경이 기차 레일 그림입니다. 기차 레일 그림을 잘 생각하셔야 정확한 혈점을 찾을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오금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왼손을 갖다가 대세요. 자, 대시면 건이 만져지죠. 건이 만져져요. 힘줄이. 그것이 반막 모양근 힘줄이고 하나는 반힘줄 모양근 힘줄이에요. 자, 이렇게 다리를 의자 위에 올려놓고 그 건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저쪽에 그림 보세요. 네, 보이셔요? 그러니까 이 기차 레일을 멀리서 찍은 거기 때문에 두 개의 기차 레일이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 만난다라고 생각하세요. 이 그림처럼. 그러니까 요 검은 선이 두 개의 힘줄 사이 기차 레일처럼 생긴 그러한 지점이에요. 다시 확인해 보십시다. 의자 위에 발을 올려놓고 더듬으세요. 두 개의 건이 만져지죠? 사실은 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단 굵은 건이 두 개가 만져집니다. 그 가운데다가 손톱을 찔러 넣으세요. 손톱을 찔러 넣고 이 부분에서 점점 손을 찔러 넣고 내려가다 보면 기차 레일이 만나는 것과 같이 좁아지는 곳이 감지가 돼요. 거기를 손톱으로 사정없이 누른다. 사정없이. 그런 표시가 되죠. 그곳에 볼펜으로 딱 찍어. 사인펜으로. 거기가 음곡혈. 곡천혈을 찾으려도 무조건 음곡혈을 먼저 찾아야 돼. 거기에 사인펜으로 딱 찍고 그곳에서 성인의 경우 1cm, 체격이 장대하면 1.5cm 사이를 띄고 사인펜으로 표시하세요. 그곳은 곡천혈. 어린이, 유아들은 0.5cm 내지 2, 3mm 간격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어린이들은 어린이용 자석, 그러니까 2파이의 1T짜리 작은 자석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 거를 쓰면 서로 달라붙어요. 그리고 곡천혈과 음곡혈을 동시에 쓰는 요법으로는 삼침법에서는 간정격이 있어요. 만약에 간정격에서 곡천혈에는 N극면을 붙여야 되고 음곡혈에는 S극면을 붙여야 된다면 그곳엔 자석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간섭을 해요. 그 자기장의 반경 범위에 따라서 서로 간섭을 한다고 아무리 작은 자석을 써도. 그런데 다행히 간정격에서 음곡, 곡천은 둘 다 N극면을 붙여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둘 다 N극면을 부착하니까 간섭을 해도 긍정적인 간섭만 해. 부정적인 간섭이 아니라. 그래서 자석으로
십이경맥의 모든 정승격이 가능하다. 음곡혈 더듬어 기차레일이 끝나는 지점에서 추혈한다. 참고 곡촌혈은 음곡혈 지점에서 약 1cm 내지 1.5cm 간격을 띄고 눌러서 약간 오목한 곳이 감지되면 그곳이 곡천이다. 그러면 척택혈을 살펴보겠습니다. 척택. 이 척택도 만만하지가 않아요. 척택. 영상. 부위는 팔꿈치 앞쪽면, 팔 오금 주름 위, 윗팔 두갈래근 힘줄의 가쪽 오목한 곳에 위치합니다. 추혈을 할 때는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팔 오금 주름 위의 곡지와 곡택 사이에 위치를 합니다. 윗팔 두갈래근 힘줄에 의해서 척택과 곡택으로 나뉘어집니다. 자침을 할 때는 0.3에서 0.5촌 직자법을 시행합니다. 네, 그림으로만 보면 팔 안쪽에 정중앙에서 추혈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림들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해법적 구조를 잘 이해 못하면 추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역시 Follow me please.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먼저 이두박근. 이 이두박근에 연결된 근육이 있으니, 힘줄이 있으니 그것이 팔뚝상완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팔뚝상완근이 여기 정 가운데 있어요. 자, 저 따라서 손을 이 가운데다 대고 팔을 굽혔다 폈다 해보세요. 굽혔다 폈다. 건이 만져지죠? 아, 이거 누구나 만질 수 있어. 건. 그 건이 이두박근을 지탱하는 팔뚝상완근이에요. 손 모양을 잘 보세요. 원래는 이 검지가 아니라 가운데 손가락에 이 가운데 마디, 이 가운데 마디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 가운데 손가락의 가운데 마디의 길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가운데 마디, 그 환자의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마디로 경혈과 경혈 사이를 가늠할 때 쓰는 척도예요. 이게 자예요, 자. 그러니까 평소에 자주 적용하는 환자라면, 가족 같은 경우라면, 가족은 미리 아드님이 10살이에요. 그러면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마디의 길이를 자로 재세요. 자로 재니까 얘는 1cm야. 그리고 딸은 20살인데 재니까 길이가 2cm. 그리고 부인은 2.5cm. 자기 자신도 2.5cm. 그러면 자로 잰 것을 다 기록해 놓으세요. 그래서 아들, 10살 된 아들에게 척택혈을 추혈할 때는 팔뚝상완근에서 1cm 간격을 두고 1cm 간격을 두고 사인펜으로 찍으세요. 그곳이 척택혈이다. 따님은 2cm라 그랬잖아요. 평소에 적어놨어. 그러면 자로 재는 거야. 자로 팔뚝상완근에서 자를 올려놔. 그리고 2cm 떨어진 곳에서 사인펜으로 표시해. 그것이 척택혈. 부위는 2.5cm 적어놨잖아. 그러면 팔뚝상완근에서 바깥쪽으로 2.5cm 지점에 표시. 그것이 척택혈.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법적 구조, 즉 팔뚝상완근을 기준 삼는다. 곡택혈은 팔뚝상완근의 바로 면에 있는 곳, 면에 있는 곳에서 추혈하는 것이고, 안쪽에서 심포경의 곡택혈, 폐경의 척택혈은 곡택혈에서 몇 cm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팔뚝상완근을 기준 삼아서 그 선에서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마디가 2cm다. 그러면 2cm 떨어진 곳에 표시해서 척택혈. 2.5cm다. 2.5cm 떨어진 곳에서 척택혈. 그렇게 추혈하시면 돼요. 그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척두법에서 손가락 끝에서 어깨까지 몇 자 몇이다.
거기에 2.5cm 간격으로 있다. 이거 그대로 외우시면 안 돼. 사람마다 체형이 다 다른데.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이 가장 정확하다. 가운데 손가락이 자신의 경혈구와 경혈 사이를 재는 자다라고 생각하세요. 줄자다, 네, 막대자다 생각하세요. 폐정격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가장 난해한 병증이 폐결핵이에요. 폐결핵, 폐정격을 생각한다. 그러면 폐결핵 외에 어떠한 병증들을 폐정격, 성격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이것은 자막으로 크레딧 자막으로 올려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삼심 아카데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